네, 안녕하세요. 테크한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런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바는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없던 시절에 어떻게 개발했나. 네, 좀 약간 과거 이야기긴 한데, 지금 이제 자바 그러면 이제 스프링이라고 할 정도로 자바하고 스프링하고는 거의 같은 위상에 있는 거죠. 근데 뭐 스프링이 결국은 이제 자바를 좀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 프로젝트 할 때 미리 그 라이브러리 모음이죠. 미리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이제 화면단 붙일 때 좀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제 만들려고 이제 프레임워크가 됐는데, 근데 이게 대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없는데, 이제 스킬셋 측면에서 보면 이제 개발자들이 너무 프레임워크에 의존적이다 보면 사실 자바만큼 쉬운 언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바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거나, 또는 자바에서 좀 더 그 깊게 들어가게 되면 조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게 결국 이런 프레임워크에만 익숙해지게 되면, 그러니까 만약에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없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건가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자바, 스프링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스프링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이제 뭐 역사, 오늘 뭐 이게 완전히 뭐 학문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살짝만 짚을게요. 그래서 이게 스프링이 나온 지 한 2004년, 그러니까 2002년도에 저 로드 존슨이라는 사람이 저서를 통해서 이제 뭐 자기가 선보인 코드 기반으로 이제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이제 아파치 프로젝트로 넘어오면서 이제 이게 2004년, 5년, 6년 뭐 이런 시기에 이제 실제 이제 현업에서도 이제 프로젝트로 많이 사용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2005년 이전에 자바 개발 프로젝트는 결국은 유사한, 그 당시에도 2005년도에도 유사한 몇 개 프로젝트에서 쓰던 프레임워크들이 있어요. 뭐 웹워크라든지 스트러치들이 있는데, 또는 이제 그런 것들이 모델 2 방식으로 개발한 것이었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스트러치 프레임워크인데, 이 스트러치 프레임워크도 이제 1 버전이 있고 2 버전이 있는데, 2 버전 나올 때부터 스프링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때 약간 혼재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이제 그 프레임워크로서 가장 유명했었던 거는 사실 스프링이 아니라 스트러치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스트러치가 실제 현업 프로젝트에서 지금 스프링만큼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러치 프레임워크 1 버전으로 많이 이제 구현이 됐었는데, 역시 프레임워크가 이제 초창기 프레임워크이다 보니까 조금 그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을 하려고 이제 프레임워크 2가 나왔고, 그걸 또 개선하기 위해서 스프링이 나왔듯이, 그래서 프레임워크는 이 당시에 이제 이 스트러치도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뭐 웹워크나 또는 이제 그 스트러치 같은 게 이제 나와서 그걸 사용을 했었고, 또는 모델 2 방식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모델 2, 스트러치, 스프링. 그러니까 스프링 거의 안 썼어요. 그러니까 모델 2 방식 아니면 스트러치를 많이 썼는데, 모델 2 방식이 많이 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스프링이 나올 때쯤 돼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스트러치와 스프링이 이제 공존해서 존재했었죠. 그래서 좀 약간 규모가 작은 좀 프로젝트에서는 자바를 쓰게 되면 스트러치를 들어갔고, 좀 규모가 큰 뭐 차세대급 이상 되면 그 당시 옛날 스프링이죠. 스프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그 DB 쪽도 이제 스트러치하고 붙이는 마이바티스나 스프링에서 붙여서는 하이버네이트 같은 거, 이렇게 약간 그 짝처럼 이렇게 서로 이제 매핑되는 그런 그 매핑 툴처럼 이렇게 쓰이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규모에 따라서 스트러치와 이제 스프링을 나눠서 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혹시 요즘 보니까 그 국비도 이제 그 커리큘럼 자바 쪽 보니까, 웹 프로그래밍 보니까 모델 2 방식을 맨 처음에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스프링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구나 생각했죠. 그래서 모델 1 방식은 이제 주로 이제 JSP하고 이제 그냥 그 DAO 클래스, 그러니까 그 오브젝트 클래스죠. 이 안에다가 이제 getset 넣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JSP 안에서 왜 그 스크립틀릿이라고 하나요? 그 퍼퍼 사이에다가 이제 거기다 이제 실제 그 소스 코드를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HTML 안에 상단에 JSP 태그 받고 그 안에다가 퍼퍼 넣고 그 안에다가 이제 그 SQL문을 넣어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파싱해가지고 뭐 화면에 뿌리는 것까지 JSP 안에서 다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getStack 같은 DAO 클래스에서 넣었다 뺐다 하는 그 정도 호출하는 정도. 근데 굉장히 심플했죠. 이건 절대적으로 MVC 모델은 아니고 간단하게 만드는 형태인데 이게 되게 MVC도 아니고 이게 소위 말하는 요즘 그 뭡니까 그 MSA 마이크로 아키텍처도 아니지만 굉장히 개발하기 편했어요. 왜냐면 JSP 안에다가 다 그냥 때려박으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성능적으로 문제가 있었지만 개발하기엔 좀 편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은행권에서도 이렇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혹시 모르죠. 차세대를 뒤집지 않은 금융권에서 아마 옛날 소스 뒤져보면은 모델 원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도 보험사도 마찬가지. 지금도 이런 방식으로 구현된 데가 있어서 아마 개발 신입으로 가서 그 회사가 조금 그 뭐 전통적인 그런 회사다, IT 회사가 아니라 전통적인 뭐 제조업 중심 회사인데 가서 소스를 까보니까 이런 게 나와서 놀란 경우가 있다라고도 해요. 근데 그게 바로 모델 원 방식인 것이죠. 모델 원 방식보다 조금 진화한 게 이제 서블릿이 중간에 들어오면서부터 여기서부터 이제 진정한 의미에서 MVC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JSP에서 그 스크립트릿에 넣었던 그 SQL문 같은 파싱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모델에, 그러니까 컨트롤러에 넣은 거죠. 컨트롤러에 넣고 이제 모델에서 아까 얘기한 그 DAO 그 오브젝트 클래스에 있는 걸 getSet을 받아가지고 서블릿을 컨트롤러 역할을 하면서 파싱해가지고 JSP에 넘겨주는 거. 그래서 이게 완벽한 MVC는 아니지만 이때부터 이제 그 MVC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모델이 이제 만들어진 게 된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규모가 이 당시에 있고 좀 그 어느 정도 자바 지식들이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모델2 방식으로 개발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서는 안 나와 있지만 이 서블릿하고 DAO 사이에도 클래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패턴화 시켜서 디자인 패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 컨트롤도 여러 개 컨트롤이면 컨트롤을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그 뭐랄까 그 공통적인 부분은 이제 앱스트랙트로 인터페이스로 선언을 해가지고 위로 뺐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서블릿이 비즈니스 로직마다 다 이렇게 매핑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EJB에서도 연결돼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 저 모델 대신에 DAO 대신에 이제 EJB를 써서 쓰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EJB가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했고 굉장히 많은 몸값을 그 요구하는 그런 그 개발자였어요. 그러니까 스타 개발자들은 거의 다 EJB로 이제 차세대나 이런 것들을 뛰면서 다녀서 굉장히 그 당시 이제 동경의 기술이었죠. 저도 이제 그 당시에 교육센터에서 EJB를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뭐 잠깐 자바 언어 창시자를 제임스 고슬링 보자면 저는 이분이 그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근무하실 때 사실 제가 그 세미나 가서 이분하고 사진도 좀 찍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개발 시작할 때 자바로 개발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바가 20년 이상 갈 거라고 저는 그때부터 이미 예언은 아니지만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제 영상 중에 이제 아밥 개발을 시작했다가 이제 자바 개발로 이제 넘어간 그런 케이스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자바를 되게 좋아했고 흥미가 있었고 이제 제임스 고슬링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사람은 진짜 엔지니어입니다. 그냥 뭐 여타 뭐 빌 게이츠랑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짜 진정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이제 특유의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몰두하고 은둔하는 성향이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이 또 그 자바 커피를 좋아해서 이름도 이제 자바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엔지니어로 제가
그러니까 썬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오라클 갔다 오라클에서 나와서 여러 몇 개 회사에 갔었다라는 것까지 제가 커리어 패스를 봤는데 그 다음부터 어느 순간에 놓쳤어요. 근데 아마 지금도 일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엔지니어로 시작해서 개발자로 시작해서 이제 관리자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정통 엔지니어 출신이고 자바 개발자인 거죠. 진짜 백인 거죠. 찐인 거죠, 찐.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나라에서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좀 오래 개발하고 오래 엔지니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분 때문에 그래서 결국 자바가 이런 프레임워크 때문에 이제 유지보수 측면에서 많은 장점이 있는 이제 그런 걸로 현재도 이 .NET 프레임워크보다 훨씬 더 우리나라에서는 각광을 받고 장수 언어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좀 개발자가 만지는 영역이 추상화되면서 개발자가 편해지긴 했는데 그 편한 만큼 자기의 기술셋이 좀 얇아진 것 같아요. 좀 기술의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스프링 프레이밍이 갑자기 사라지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자바 개발자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두서없이 좀 자바 관련돼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테크한스였습니다.